지난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 직후 최상병 사망과 관련된 보고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지점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훈 대령 재판 증거를 조작한 국방부 검찰단의 행위가 확인돼서 이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해병대 사령관 통화 기록을 짜집기하고 의도적 수사를 회피하며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범죄 혐의가 있어 고발하는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2024년 2월 22일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사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주요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고발 대상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육사 54기로 장성이며 현재 계급은 육군 준장 원스타입니다. 연모 군검사, 조모 군 검찰수사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연모 군검사는 박정훈 대령의 수사,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사 외압을 은폐할 목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죄를 범했고, 조모 군 검찰수사관은 박정훈 대령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으로서 허위 사실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범했다. 우선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과 군검사는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2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일을 박 대령이 수개로서 수사단 소속 수사관 2명과 공동으로 벌인 집단 항명죄로 입건하였다가 갑자기 죄명과 피의자를 변경하여 박 대령만 항명죄로 입건하여 수사 기소했다. 더하여 방송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 명예 훼손죄도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소 제기에 앞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 덮은 채로 기소했다. 첫째, 항명죄의 성립 요건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첩을 중단, 연기하거나 이첩 내용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외압인지를 규명했어야 한다. 둘째, 허위 사실 적시 상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자면 당연히 외압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했어야 한다. 즉,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등으로부터의 수사 외압의 진실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선행됐어야 한다. 하지만 박 대령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본 결과에 따르면 검찰단장과 군 검사는 의식적으로 수사 외압의 진실에 대한 수사를 방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통신 사실 자료를 제출받아 2023년 8월 11일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현출하였다는 수사 보고서를 남겼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2023년 7월 28일부터 대령 박정훈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3년 8월 4일에 이르기까지 수사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내에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관계자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육사 42기, 육군 예비역 소장입니다. 2차장과 3회,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육사 47기, 현역 육군 중장입니다. 임기훈과 5회, 김모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8회에 걸쳐 직접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처럼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
김 사령관 스스로도 2023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김모 대령과 자주 통화하냐는 질의에 대해 아닙니다.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통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실을 통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단은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김 사령관을 조사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면밀히 수사했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단은 통화 기록을 확보한 뒤 2023년 8월 17일, 2023년 8월 29일에 김 사령관을 상대로 2차례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단은 김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5차례 통화하고 2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임 국방비서관에게 진술을 받기 위해 발송한 질문지에서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관한 질문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 사령관이 3회 통화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2023년 8월 29일자 조사 당시 김 사령관이 안보실과 통화를 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는지, 통화 경위는 어떤지 진술하겠는가요? 라고 물은 뒤 김 사령관이 8월 1일 오후 16시경이었던 것 같은데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그 외 안보실 관련해서 통화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나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2023년 8월 2일 12시 50분경 임 차장과 김 사령관이 7분 51초간 긴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임종득 차장에게는 아예 진술서도 받지 않았다. 현재 임종득 차장은 경북 영주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거나 김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과하고 추가로 조사하지 않은 등 대통령실의 외압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방임하여 직무유기를 죄를 범하였다. 아울러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단이 변호인단에게 사본해준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에는 김 사령관과 통화를 나눈 해병대 간부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이름이 써 있었고 그 밖의 통화 기록은 상대방의 이름이 비공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변호인단은 이름이 비공개된 통화 기록은 모두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과 나눈 통화인 줄 알았다고 한다. 참고로 통화 기록상 상대방의 이름은 김 사령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연락처에 적혀있는 이름 그대로 나온다고 하며 일부 이름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본된 증거의 일부러 삭제한 표식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호인단이 김 사령관이 통화 기록상 비공개된 이름들이 임종득 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육사 51기 현역 육군소장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사실은 변호인단이 기록을 검토하다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이름이 비공개된 전화번호를 직접 수소문해서 알아낸 것이다. 결국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 수사 외압 규명을 위해 조사했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박 대령 측의 이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름을 모두 지웠던 것이다.
이는 직권을 남용해 박대령의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과 변호인들의 변론권을 침해, 권리 행사를 방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본분을 잊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사건 자체를 왜곡한 중대범죄 행위다. 군검찰 수사관의 경우 2023년 8월 29일에 작성한 항명죄 수사보고서에서 박대령이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시켜서 해병대 수사단 명의의 공문을 회신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당시 박대령은 보직해임된 지 27일이나 지난 상태로 공문을 보낼 수 없었고 해당 공문 회신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었다. 수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박대령을 비난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까지 수사보고서에 적시하여 비난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의 죄를 범했다. 오늘 고발하는 세 사람은 공정한 수사로 진실과 정의를 규명해야 할 군검찰 업무 종사자로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21년 발생한 공군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사법, 수사기관에 대한 고강도의 개혁이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단은 부실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그럼에도 검찰단은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고의로 중요 쟁점에 대한 수사를 생략하고 심지어 증거를 입맛에 맞게 임의로 편집하여 사본하거나 제출하고 수사 보고서에는 허위 사실까지 적시하며 박대령을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과 질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군수사 업무 종사자들이 앞서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양심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공수처가 이들의 범죄를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최상명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군검찰을 단죄하고 박대령의 누명을 벗겨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이름 지운 거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한 사실이 이제 이 수사 기록을 이렇게 임의로 왜곡해서 검찰단이 변호인단에 제공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해병대 사령관,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의 그 통신 사실 내역을 이렇게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 통화 내역을 쭉 뽑아가지고 받았는데요. 검찰단이 8월 11일자로 이걸 이제 받아서 봤다라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냥 김계환 사령관이 이제 통화한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내역이 그냥 핸드폰 번호만 찍히는 게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 핸드폰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이름이 옆에 같이 찍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기 비서실장이랑 통화한 거는 뭐 비서실장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저장해 놓은 이름대로 나옵니다. 뭐 박정훈 대령과 통화한 내용들도 뭐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일부 이름들을 이렇게 다 가려가지고 제공을 해놨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부터 그 저장돼 있지 않은 이름이라 가지고 공란인 게 아니라 명확하게 보면 이렇게 지워놓은 것처럼 제공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지운 건데 보통은 이 사건하고 관계없는 이제 핸드폰 번호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니까 가려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에서 당연히 가려져 있는 내용들은 이 해병대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번호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변호인단에서 김기한 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보던 중에 8월 2일 날 오후 4시경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 기록에는 그 시간에 전화를 한 사실은 있는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를 언론인들한테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 이 사람이 임종득 차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또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시간대가 또 이 수사 기록상에 쭉 나오는데 그 기록을 보다가 이 시간에 왠지 통화를 한 것으로 이 기록상에 나오는데 거기도 다 공란으로 돼 있어서 해당 번호를 기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또 임기훈 국방비서관 번호다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가려져 있는 번호들을 전부 수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개인 폰도 나오고 차관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들이 쭉 다 뜨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의식적으로 이 번호들을 검찰단에서 다 가리고 줬다고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사실 수사기관에서 자기들이 수사해서 가지고 있는 기록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소를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유리한 내용만 남기고 다 짜깁기 해가지고 변호인단에 사본을 줬다라는 건 범죄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결과에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임의로 왜곡하고 조작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인단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거는 박대령 측 변호인에게 사본해준 자료만 이렇게 가려가지고 낸 게 아니라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도 똑같이 다 왜곡 조작해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진행과 그 재판의 내용 자체, 그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려고 하는 이 검찰단의 굉장히 그 문제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오늘 고발을 이제 하게 되었음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